여러분, 만약 최신형 전기차를 샀는데 집에서 완충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2024년 현재 미국 가전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삼성과 LG입니다. 반면 한때 전자제국이라 불리던 일본은 어떻습니까? 소니, 파나소닉, 샤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이름들, 지금은 사업을 접거나 중국에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인들이 게을러서? 기술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여러분 집벽에 붙어 있는 이 작은 구멍 두 개, 콘센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50년 전 벽에 뚫린 이 구멍 하나가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고 반대로 일본을 서서히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전압 하나 바꾼 게 어떻게 나라의 운명까지 바꿨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목숨 걸고 던진 세기의 승부수, 이자 일본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신의 한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뒤집어 놓은 1973년의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시계를 197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300달러 남짓, 솔직히 말해 북한보다 못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깔린 110V 전력망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를 도로라고 쳐봅시다. 110V는 좁디 좁은 2차선 시골길입니다. 차는 늘어나는데 길은 좁으니 전기가 가다가 다 새버리고 조금만 많이 쓰면 두꺼비 집이 내려가기 일쑤였죠. 산업화를 하려면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이 119라는 비포장도로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만춘 교수라는 분이 청와대에 폭탄 같은 제안서를 던집니다. 각하, 110V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220V라는 8차선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당시 추산된 교체 비용만 무려 1조 4천억 원. 놀라지 마십시오. 그해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나라 1년 살림살이를 한 푼도 안 쓰고 몽땅 털어넣어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걸고 하는 러시안 룰렛, 그야말로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국민들은 밥 굶고 있는데 전선 바꾸는데 나라 기둥뿌리를 뽑냐. 일본도 미국도 다 110V 쓰는데 왜 우리만 난리냐.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한만춘 교수의 딱 한마디에 꽂혔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100배, 1000배의 돈이 듭니다.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올인아림을 선택합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던 그 시절, 우리는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장 32년이 걸릴 대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반면 당시 이미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에이, 너무 비싸다. 그냥 쓰던 거 쓰자. 그리고 이 순간의 선택이 50년 뒤 두 나라의 운명을 잔인하게 갈라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단순히 전기 아끼려고 220V로 바꿨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가장 완벽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되었습니다. 1970, 80년대 기억나십니까? 당시 잘 사는 집 안방에는 어김없이 일제 코끼리 밥솥과 소니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품질 조악했던 국산 가전은 일본 제품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관세를 아무리 때려도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일제를 샀습니다. 그런데 전압이 220V로 바뀌자마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일본 전자제품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 이되어 버린 겁니다. 일본 제품을 쓰려면 도란스라고 불리던 무겁고 웅웅거리는 변압기를 따로 써야 했습니다. 얼마나 귀찮고 불편합니까?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변압기 없이 바로 꽂아 쓸 수 있는 국산 제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220V라는 거대한 장벽 안에서 삼성과 금성 LG는 일본 기업들의 무차별 폭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국가적 인큐베이터였던 셈이죠.
우리 기업들은 보호받은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벌어 기술을 축적했고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드디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나갈 때가 되었을 때 220부의 진가가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유럽, 중국, 동남아, 중동, 전 세계 대부분이 220V를 씁니다. 한국 기업은 내수용으로 만든 제품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팔면 그만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100V인데 수출하려면 220V를 따로 만들어야 하네? 내수용 라인 따로, 수출용 라인 따로, 부품도 2배, 관리비도 2배,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대한민국이 깐 220V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고속도로 위를 삼성과 LG가 질주할 때 일본 기업들은 100V라는 갈라파고스 섬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본도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돈도 많은 나라인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빠진 선진국의 저주, 갈라파고스의 함정입니다. 한국이 1973년에 바꿀 때는 인프라가 별로 없어서 1조 4천억 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많이 깔려버린 지금 일본이 전압을 220V로 바꾸려면 얼마가 들까요? 일본 경제산업성 추산 무려 100조엔,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를 쏟아부어도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타이밍을 놓친 대가는 이렇게나 혹독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의 현실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지만 일본 가정용 100V 콘센트로는 테슬라 완충하는데 꼬박 2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퇴근하고 꽂아놔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다 안 차요. 차를 사려면 집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 별도 전기 공사를 해야 합니다. 누가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일본의 전기차 보급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한국 주방 필수템인 인덕션? 일본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전압이 낮아서 화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가스레인지를 씁니다. 최신형 에어컨,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를 많이 먹는 고성능 가전들은 일본 가정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마치 90년대 펜티엄 컴퓨터로 최신 3D 게임을 돌리려는 꼴입니다. 아무리 소니, 파나소닉 기술이 좋아도 그걸 돌려줄 기반 인프라 자체가 50년 전에 멈춰버린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었던 100V가 이제는 일본의 발목을 잡고 물귀신처럼 심해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발전했기에 너무 늦어버린 비극. 이것이 바로 섬나라 일본이 자초한 갈라파고스 악몽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벽에 붙은 작은 콘센트 하나가 어떻게 두 나라의 50년 운명을 갈라놓았는지 목격했습니다. 1973년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당장의 배고픔 대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국가 예산보다 더 큰 돈을 쏟아부은 그 1조 4천억 원의 도박. 당시엔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삼성, 지금의 LG, 그리고 전력 효율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220V 둥근 구멍 2개, 이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돼지코를 끼워가며 묵묵히 따라와 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반대를 무릅쓰고 30년 뒤를 내다본 리더의 해안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본이 100부라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다가 도태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편하니까, 바꾸려면 골치 아프니까 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장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 인생의 전압을 220V로 승합그레이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언젠가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10년 뒤의 미래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가난을 넘어 부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